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도 토픽 2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거를 공부할 거거든요. 쓰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듣기 100점, 그리고 쓰기 100점, 읽기 100점, 300점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또 아깝게 6급을 놓치는 학생들 중에 이게 문제가 됐어요. 바로 쓰기가 문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오늘 이 쓰기 부분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미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들 12시 20분까지 지각하지 말고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12시 20분까지 늦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쓰기 부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쓰기는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51, 52, 53, 54 이렇게 4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1, 52는 같은 문제예요. 뭐냐면 빈칸 채우기입니다.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쓰는 문제입니다. 51번은 좀 단순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거를요, 실용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상생활에서 보통 쓰이는 그런 문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52번은 조금 더 수준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설명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나와 있죠. 각각 2개의 빈칸이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 여기도 기억과 니은. 이렇게 2개가 10점이죠. 10점. 그러니까 각각 5점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점, 여기 10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5점씩 분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53번은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여기에는요, 어떤 형식, 스타일,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수학을 공부할 때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형식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큰 문제 없이 소화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요, 그래프나 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것 모두를 다 써주시면 되고요. 이 모두를 어떻게 써야 돼요? 예쁘게 써야 됩니다. 어떻게 예쁘게 써요? 이 형식에 맞춰서 이런 프레임에 잘 꽂아 넣으면, 끼워 넣으면 예쁜 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 54번을요.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라이팅하는 거, 작문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당연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의 연습을 통해서 자꾸 익숙해진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연습해요. 더 노력해요. 이런 거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것부터 해요? 플랜부터 짜죠. 그래서 계획을 짜는데 이 글쓰기에도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플랜을 짜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개요라고 합니다.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먼저 설계도를 그리죠. 그래서 이 설계도를 가지고 디자인한 것을 가지고 실제 건물을 만들잖아요. 라이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플랜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개요를 먼저 작성하고 디자인을 한 다음에 실제로 글을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잠시 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는 말 쓰기, 이것은요 51번과 52번인데 지금은 51번을 예로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쉬운 문제예요. 51번은 좀 수준이 낮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난 주말 인주시 별빛 축제에 갔던 외국인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많은 별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했죠. 자, 일단 별빛 축제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불을 다 꺼놓고요. 별을 보다. 자, 이걸 생각할 수 있겠죠. 별빛이라는 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쉬운데 이 동사를 찾아내는 게 이미 여러분들은 3점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를 찾아내는 것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이게 관건, 이게 키죠. 자,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뭘로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많은 문법, 이걸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별을 보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아직, 이미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요. 경험을 얘기하는 뭐뭐은 적이 있다. 뭐뭐은 적이 없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은 적이 있다. 여기까지 연결하면 되겠죠. 또는 없다. 이렇게. 여기는 없다가 나왔네요. 그래서 뭐라고 쓰면 됩니까? 여기에 들어갈 것은 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계속해서 봅시다. 이번 축제에서 별도 보고, 여기에도 힌트가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공연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혹시 축제가 언제 또 있습니까? 있다면, 뭐가 있다면, 축제가 또 있다면, 뭐예요? 이런 멋진 경험을, 자, 이 경험을, 그 다음에 동사가 들어가는데, 어떤 동사가 들어가야 됩니까? 경험을 보다, 경험을 먹다, 경험을 자다, 경험을 입다. 이런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동사가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동사가 들어가면 되겠죠. 경험하다, 경험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멋진 경험을 다시 하고 싶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는데요. 가장 자연스러운 얘기는 해보고 싶다가 되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씁니다, 입니다, 씁니다, 씁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갔죠. 이것과 잘 맞춰서 어울리게 넣으려면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답이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내용 요소와 형식 요소가 있는데 이 내용이라는 것은 어휘를 찾는 것이다. 형식 요소라는 것은 문법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은 3점, 2점, 2점, 3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문법과 어휘, 별을 보다 라는 것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험을 나타내는 문법, 뭐예요? 뭐뭐은 적이 있다 또는 없다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를 묶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본 적이, 본 적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보면 내용 요소와 형식 요소, 어휘와 문법을 봅시다. 경험을 다시 하다라는 동사를 찾아야 되죠. 이거는 좀 단순하니까 2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뭐뭐고 싶다, 이것은 뭐예요? 문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나타내는 보고 싶다를 넣어서 뭐예요? 하고 싶습니다 또는 해보고 싶습니다. 경험을 하다,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는 입니다, 씁니다, 씁니다, 씁니까? 이러니까 씁니다, 이런 말투,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점수에도 당연히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형식을 잘 따라줘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51번 문제를 풀잖아요. 5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설명문이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설명문이기 때문에 보통 는다 이런 식의 형식, 이런 식의 말투를 써야 됩니다.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자, 이 51, 52가 끝났고 이제 53번 문제 뭐예요? 표와 그래프. 여기서는 자료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래서 표와 그래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표와 도식이 제시되는데요. 이런 정보를 비교하고 분석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기서는요. 모두 다 써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와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표가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는데 여기에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안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요. 모든 것을 다 넣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다. 그러면요. 이 화살표에 대한 내용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증가했는데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40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와, 2배가 증가했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표에서 보니까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그래서 20에서 40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을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와 그래프, 도표와 도식 이런 정보에서 알려준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빼버리면 안 되고요. 모두 다 전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all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200자에서 300자 사이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200자에서 300자를 쓰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정보가 많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300자까지만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 많지 않도록 조절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적다. 그러면요. 글을 좀 여유 있게 좀 많이 늘려서 쓰면 좋은데요. 요즘 문제들은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길게 쓸 필요 없어요. 꼭 필요한 것들만 간략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프레임에 맞춰서 끼워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주시의 가구수 변화라고 얘기했죠. 인주시의 가구수 변화에 대한 자료인데요. 자, 요거를 살펴보면 인주시 가구수의 변화라는 것도 여기 정보에 그러니까 우리가 쓸 글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인주시의 가구수 변화라고 했죠. 이것까지 써야 돼요. 인주시의 가구수 변화이다. 요거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인주시의 가구수 변화를 누가요? 인주시 사회연구소가 조사를 했죠. 조사. 여기까지. 자, 여기를 보면 조사했다. 누가 무엇을 조사했습니까? 다시. 누가 무엇을 조사했습니까?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시작입니다. 뭐예요? 인주시 사회연구소가라고 하면 안 되고요. 어떤 기관, 어떤 단체일 때는 에서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요. 인주시 사회연구소에서 인주시의 가구수 변화를 조사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자, 그 결과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1년에 15만 그리고 2021년에 21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증가했습니다. 얼마나? 1.4배. 이렇게 얘기하죠. 2001년에는 15만, 2021년에는 21만으로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얘기했잖아요. 여기 있는 거 다 이야기했어요. 인원수별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말해주시면 돼요. 살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1인 가구는 15에서 30으로 2에서 3인 가구는 45에서 50%로 늘어났죠. 하지만 그 다음에 4인 이상 가구는요. 40에서 20%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감소라고 할 수 있겠죠. 감소인데 얼마나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많이 감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많이라는 것은요. 큰 폭으로 감소했다. 대폭 감소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이걸 다 모아서 급감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글이 너무 길어져요. 그러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대폭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더 짧게 줄여서 급감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원인과 전망을 밝혀야 되겠죠. 자, 이것은 이런 현상, 이런 변화가 왜 나타났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한 글자 줄이고 싶으면 이는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이는 20대 독립이 늘어났고 노인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여기서요. 일단은 독립한 20대가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20대의 독립이 늘어났다라고 해도 되지만 독립한 20대가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독립한 20대와 노인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과학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에 대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확실하죠. 그런데요. 이거는 과학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사회 변화잖아요. 그래서 100% 이게 이유입니다. 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말하면 아니에요. 그렇게 틀린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들이 자주 봤을 겁니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썼으면 좋겠습니다. 즐겨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원인이 자주 나오거든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까? 이런 원인이 자주 나오는데 이 원인을 설명할 때 이는 뭐뭐인 것으로 뭐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망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어때요? 앞으로. 근데 여기 2040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앞으로가 아니라 2040년에는 자, 1인 가구가 43% 이상이 될 그 전망이다. 이렇게 붙여주면 끝납니다. 그렇죠?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주시 사회연구소에서 인주시의 가구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인주시의 가구는 2001년 15만에서 2021년 21만으로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수별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1인 가구는 15에서 30%로 2인 가구는 45%에서 50%로 늘어났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늘어난 반면 4인 이상 가구는 40%에서 20%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또는 급감했다.
대폭 감소했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 이는 들어갑시다. 이는 20대 독립한 20대와 노인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 2040년에는 1인 가구가 43% 이상이 될 전망이다. 되다라는 표현을 쓰면 좋아요. 될 전망이다. 자, 여기를 봅시다. 가구수 변화는요. 그래프에 표시된 모든 정보. 자, 연도별 가구수와 증가폭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모든 정보를 넣었습니다. 바로 답을 살펴볼게요. 인주시 사회연구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인주시의 가구수 변화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인주시의 가구수는 2001년에 15만 가구에서 출발, 2021년은 21만 가구로 도착 이렇게 쓸 수 있고요. 1.4배 넣었죠. 증가하였다. 이는 인원수별 가구의 비율이 1인 가구는 2001년 15%에서 2021년 30%로 크게 증가하였고 2에서 3인 가구는 45%에서 50%로 증가한 반면 이렇게 but 이렇게 표시하면 4인 이상 가구는 40%에서 20%로 큰 폭으로 감소 이 표현을 썼네요. 여기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때문이다 라고 했지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숫자니까 그냥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네요. 이러한 변화는 독립한 20대와 노인 가구의 증가의 결과로 보인다. 이거는 추측을 넣어줬고요. 2041년에는 1인 가구가 43%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형식으로 쓰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글을 쓰기 전에 어떤 플랜이 있어야 돼요? 방금 얘기했던 이런 느낌의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살펴보면 뭐뭐에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이렇게 연결하는 것들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본적인 프레임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글을 쓰는 게 너무 쉽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런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요. 어려운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쉽게 읽기 쉽게 쓰기 쉽게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편안하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54번 문제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요. 주제에 대해서 글쓰기인데 저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긴 글쓰기라고 합니다. 장문, 더 좋은 말은 긴 글, 길다. 글이 길어요. 그 긴 글쓰기 문제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600에서 700자 정도로 써야 된다. 중요한 거 요거 는다, 다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600에서 700자로 쓰는 건데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창의력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창의력에 대해서 글을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창의력의 정의를 봐야 되겠죠. 창의력은 뭐예요?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물이 있는데 이 사물을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바라봐요. 이렇게 생겼네 라고 보는데 나는요. 이거 아니야. 나는 여기에서 한번 볼 거야. 여기에서 볼 거야. 여기에서 볼 거야. 이거 뭐예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 이렇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시각으로 봐서 원래 있던 물건이지만 원래 있던 문제지만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과제가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창의력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의력이 필요한 이유는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창의력이 필요한데 이때는요, 뭔가 새로운 것들, 새로운 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기존의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새로운 관점을 가져와서 다른 시각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정보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기존 사고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느낌으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 단락이에요. 모두 세 개의 단락이 나오겠죠.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발전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창의력은 꼭 필요하다. 먼저 창의력은 새로운 관점을 가져온다. 정보가 넘쳐나는 오늘날 새로운 관점이 있으면 차별화된 시각으로 정보를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시도 없이는 발전하기 어려운데 창의력은 기존 사고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를 시도할 수 있게 돕는다. 나아가 창의력은 기존의 사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단한 글을 썼죠. 대단한 글을 썼는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따라오셔도 괜찮아요. 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변화를 통해서. 그런데 이 새로운 관점과 변화는 뭐야? 창의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창의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생각에 들어있으면 괜찮은 글,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창의력을 발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뭡니까? 첫 번째는요, 일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업무 성과가 향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문화예술 부분에서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면요, 보통 창의력 하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의적인 작업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문화예술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화예술 부분에서 어떤 거예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 창조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문화예술 말고 다른 분야는 없습니까? 모든 분야에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회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통 회사요. 보통 회사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상품을 만들어서 팔죠. 그런데 늘 똑같은 서비스, 늘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면 소비자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안 사요. 그래서 어떤 거요?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 이런 것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력을 발휘했을 때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고 발명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걸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창의력을 발휘했을 때 성과,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업무 성과가 좋아진다. 여기 뛰어나다 라고 표현을 했죠.
예술과 문화 영역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요, 새로운 상품이나 기술을 발명하고 개발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상품 안에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현대는 공장에서 상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서비스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글을 써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창의력은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므로 창의력을 발휘했을 때 우리는 다양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창의력을 발휘하면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뛰어난 업무 성과를 보일 수 있다. 또한 예술과 문화의 영역에서 음악이나 영화 등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획기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새로운 상품이나 기술을 발명하여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마지막 과제입니다.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했는데 노력을 해야지 창의력이 생기겠죠. 어떤 노력이 필요해요? 먼저요, 여러분들의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뭘로요? 책으로. 이걸 독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소중한 지식이 되고요. 창의력을 기르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나는 다른 시각에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 이런 통찰력,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독서와 경험, 독서 및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혀야 된다. 저는 생각을 넓히다 라고 얘기하시죠. 또한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뒤에 숨겨진 원인을 탐색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정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해결 방안이 없는지를 모색하는, 찾아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글을 써봤는데요. 여러분들 쓰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여러분들이 먼저 플랜을 짜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운 다음에 글을 완성시켜보는 작업을요, 꾸준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읽기 부분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